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아쉽게도 이제 밀란 원정에서 패배했지만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는 현재 뭐 팀의 기세라든지 전력이라든지 흐름상 뭐 8강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6강 1차전 상대가 흥미롭게도 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조별리그에서 만났고 또 손흥민 선수가 골도 넣었던 프랑크푸르트와의 대결입니다. 22일 새벽에 이제 양 팀의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요. 뭐 그 외에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가 맞대결이 있고요. 또 이제 라이프치히와 맨시티 그리고 인테르와 포르투가 경기를 가질 예정이죠. 16강의 여러 경기들을 또 많은 팬들이 생중계로 보게 하려고 16강전은 2주에 걸쳐서 경기들이 펼쳐지는데요. 뭐 이제 리버풀과 레알의 경기가 아무래도 유럽 전역에서는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지만 또 국내 팬들의 관심은 역시 22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할 프랑크푸르트와 나폴리의 경기일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프랑크푸르트도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양팀의 대결법 치열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나폴리가 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요. 프랑크푸르트는 조별리그에서 이제 토트넘에 이어 2위로 16강에 올랐고 나폴리는 리버풀을 제치면서 조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1, 2위로서 이제 엇갈려서 맞대결을 벌이게 됐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저희가 주목한 것은 역시 김민재 선수가 그럼 어떤 선수를 맡게 되느냐. 뭐 사실 프랑크푸르트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일본 선수인 카마다 다이치를 잘 아실 텐데 지금 뭐 프랑크푸르트의 에이스는 지금 콜로 무아니, 특히 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의 새로운 그 신성으로 떠올랐고 결승 진출 과정에도 톡톡히 제 몫을 하면서 또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의 활약까지 연결돼가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맨유만이 아니고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또 이제 바이에른 뮌헨, 리버풀 같은 명문 구단들이 다 이 선수를 노리고 있는 상태죠. 뭐 지금 더 가디언이라고 영국의 정론지에서도 물론 루머를 소개한 것이긴 하지만 콜로 무아니를 따로 뽑기도 했었는데 재밌는 게 바이에른 뮌헨은 아니지만 뭐 파리 생제르맹이나 뭐 맨유나 뭐 리버풀이나 이런 팀들이 다 김민재 선수랑도 연결이 됐어요. 그 얘기는 이 두 선수가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유럽에 주목할 선수이고 또 젊고 투자 가치가 있는 선수들이다. 그리고 옮길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다. 뭐 김민재 선수에 대한 맨유 이적설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올 시즌 두 선수가 지금 챔스에서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면 뭐 나란히 맨유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맨유의 그 공격수 1픽은 현재까지 오시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시멘은 나폴리가 어떤 금액으로도 팔지 않겠다라고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데 라우렌치스 구단주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무한히로 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맨유의 수비수 1픽으로 김민재 선수가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가격 문제 때문에 바이아웃이 있어서 뭐 김민재 선수라면 충분히 맨유에 갈 수 있고 김민재가 오시멘이랑 가냐 무한히랑 가냐 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무한히를 이제 적으로 만나는 게 바로 이번 경기입니다. 무한히의 프로필 좀 소개해 주시죠. 무한히는 현재 그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공격수인 건데요. 이번 여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왔고요. 그리고 이제 1998년생 만 24세고 신체 조건도 187cm로 뭐 공격수로서는 상당히 탄탄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또 그 프랑스 리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 시즌에 낭뜨에서 활약을 했고 낭뜨를 떠나면서 낭뜨가 황의조 선수 무한히의 대체 공격수로 황의조 선수를 원했었고 실제로 오퍼까지 했거든요. 근데 황의조 선수가 프랑스 리그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원해서 좀 다른 걸 알아보다가 악수를 뒀어요. 노팅엄 갔다가 그렇게 된 거였죠. 어쨌든 그 무한히가 그때 그만큼 잘해서 프랑크푸르트로 갔던 건데요. 근데 이제 무한히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월드컵에서 굉장히 주가를 올렸었죠. 그때 그러니까 은쿤쿠가 부상을 당하면서 월드컵 바로 직전에 원래 명단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은쿤쿠 대신에 이제 무한히가 올라가게 됐었는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그 모로코하고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지 44초 만에 골을 넣었었고요. 그렇죠. 이게 월드컵 역대 세 번째로 빠른 시간에 교체 선수가 골을 넣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게 세 번째인 것도 놀랐습니다. 2002년에 모랄레스가 16초.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 나오자마자 그냥 골을 넣은 거고요. 에베자니 1998년에 26초. 이거도 뭐 어떻게 이렇게 뛰어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데 골을 넣었다는 게 어쨌든 콜로 무한히도 1분이 되지 않고 골을 넣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승행을 견인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르헨티나하고의 결승전에서도 지루가 이른 시간에 빠졌잖아요. 좀 부진했어요. 몸 상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서 대신 들어왔었는데 이때 무한히가 굉장히 상대를 괴롭히면서 그러면서 회색이 짙었던 경기를 3대3 무승부까지 끌고 가가지고 승부차기까지 끌고 갔었는데 이때 그 무한히가 41분에 교체 투입됐음에도 그가 풀타임을 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볼 경합 승리를 13회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결승전 역대 가투소가 17회 했던 거 이래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전 경기만 보더라도 아직은 좀 부족하구나 느낌이 있었는데 이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오히려 조금 저는 기대 이상의
상당히 좀 전투력도 보여주고 네. 이 선수가 골을 넣는 능력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 보기도 했고 또 이 선수가 도쿄올림픽도 참가를 했었을 네. 때는 조금 설익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장난 아니구나. 네. 폼이 완전히 올라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미친 골을 넣고 네. 있더라고요. 이게 특히 월드컵 이후에 폼이 올라왔거든요. 예. 저 파란 줄 밑에가 이제 월드컵 이후의 성적인 건데 예. 7경기에서 7골 1도움. 아, 딱 헬른전 한 경기만 골을 넣지 못했던 거였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졌네요. 예, 거기다가 최근 16경기에서 공식 대회 13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낭뜨가 사실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이제 골 폭격을 할 때 이 선수가 굉장히 잘했었기 네. 때문에 돋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반짝 활약이 아니었다. 네.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땐 유럽에 뭐 레시포드가 있긴 하지만 네. 현폼 최강, 특히 월드컵 이후 최고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공격수가 무한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무한이가 분데스리가에서 벌써 텐텐을 기록했어요. 예. 지난 주말 경기에서 오. 이제 텐텐을 기록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게 그 2004-05 시즌 그 옵타가 해당 기록들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프랑크푸르트 선수는 처음으로 단일 시즌 분데스리가 텐텐입니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연계 능력도 있고 이제 센스도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도움 능력이 도리어 더 특화됐죠. 골보다도 이 선수는. 그러면서 현재 유럽 5대 리그에서 도움 순위 공동 3위예요. 거기다가 이제 텐텐을 기록한 선수가 딱 3명. 네이마르, 메시, 무한이 이렇게 3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네이마르와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 자체가 리그왕 내에서 워낙에 사기급의 그 전력을 갖고 있어서 물론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무한이가 더 대단하다. 거기다가 4대 리그로 만약에 국한 지으면은 아니 3대 리그로 국한 지어 4대 리그로만 국한 지어도 예 유일한 거죠. 그리고 가장 솔직히 먼저죠. 프랑스 리그왕은 유럽 5대 리그라고 쳐도 5번째의 위치를 오랫동안 점해왔기 때문에 무한이가 유럽 4대 리그에서는 유일한 텐텐 선수다. 예, 그러면서 이번 시즌 무한이의 공식 대회 기록이 30경기 15골 1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한이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이제 구단들하고 링크가 뜨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프랑크푸르트는 1억 유로의 금액을 책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맨유가 인수설도 있고 투자를 어떻게 될 거나 받게 될 것 같은데 여름에 이제 베호르트는 임대생이니까 확실한 공격수를 데려온다고 봤을 때 무한이의 가능성이 있고 무한이가 젊고 또 후방에는 김민재 젊고 빠르고 지금 잘 나가는 선수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이 선수를 맡게 될 것 같은데 이 선수의 주 활동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왼쪽이 이제 이번 시즌 뛴 그 기록인 건데요. 예. 대부분 중앙 공격수 원톱으로 나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처음에 4-2-3-2 포메이션을 활용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때 오른쪽 윙으로 2경기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선수 경력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냥 공격 진영은 다 뛴다라고 예. 봐도 됩니다. 뭐 김민재 선수도 보통 이제 중앙 수비로 쓰고 나폴리에서는 주로 왼쪽에서 뛰긴 하는데 수비 전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곳저곳에서 부딪힐 것 같다. 네, 이 선수의 강점은 역시나 폭발적인 스피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간 최고 속도가 34.6km/h로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가장 빠를 뿐 아니라 나폴리 선수들과 비교해도 가장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오시멘보다 더 빠르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도 순간적으로 이 정도 속도가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속도로 뭐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부딪힐 수 있다. 그리고 무한이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 건데요. 이게 우니온하고의 경기에서 앞에 선수가 있는데 그냥 속도로만 제끼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 오른쪽에 보면 저기 노란 머리 있는 선수가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거고 예. 이미 한 명을 제끼고 저기까지 박스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또 거기서 제끼고 컵백을 줘가지고 마리오 게츠한테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는 장면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선수의 또 다른 강점은 순간적인 터닝 동작인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훔메스와 마주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터닝을 하면서 그러면서 훔메스를 완전히 따돌리고 그래서 훔메스가 무게중심이 예. 무너져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꺾어요. 또 한 번 꺾어가지고 슐로터백까지 제치고서는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인 겁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컨트롤 능력도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준 네. 건데요. 그리고 뭐 이 선수가 뭐 수비를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능력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폭발적인 스피드로 치고 나가는데 능력이 있는 건데 여기 두 명이 터치라인에서 이렇게 에어싸고 있는데도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가지고 저 안까지 들어가가지고 컵백을 주는 겁니다. 예.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속도가 너무나도 무서워요, 이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는 당연히 그 스피드에 기반한 볼 캐리에 이은 그 찬스 메이킹 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찬스 메이킹 숫자가 많은 건 아닌데 대부분의 찬스 메이킹 자체가 다 볼 캐리에 그러니까 볼을 끌고 가면서 이제 찬스 메이킹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에 실제로 이제 나폴리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보면 무한이가 공격적에서 공을 끌고 치고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면 네. 김민재 선수가 따라
붙으면서 1대1 대결을 펼치거나 이제 제압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예. 많이 쟁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또 강점이 어떤 게 있냐면요. 상대 수비 사이에 그 포켓이라고 하죠. 예. 포지셔닝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상대 수비들을 끌어들이는 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뭐 터치라인에서의 그런 플레이도 보여드렸는데 이건 이제 중앙 지역에서 상대 4명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풀백이 급하게 이제 좁혀서 들어왔거든요. 예. 하지만 여기서 볼을 받으면서 무려 5명을 본인한테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선수가 그것 때문에 찬스 메이킹 숫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많은 편이지만은 아주 많은 게 아닌데 도움이 10도움이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이게 또 김민재 선수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김민재 선수가 달려드는 수비, 앞서 나가는 네. 수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려 들어갔을 때 배우 공간을 동료들이 잘 커버 못하면서 나폴리가 골을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무한히를 통해서 프랑크푸르트가 활용할 수 있다. 이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비를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서의 패스를 상당히 잘 찔러주는 네.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속지 않으려면 김민재 선수가 마리오 후이라든지 라흐마니와 함께 좀 공간 배분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네. 서로 콜플레이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무한히 세부 기록을 살펴보자면요. 90분당 슈팅은 2.3회로 분데스리가에서 32. 그가 예. 슈팅이 적어요. 이타적인 선수예요. 이 선수는 슈팅을 막 때리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정말 결정적일 때만 슈팅을 가져가는 스타일인 거고요. 찬스 메이킹은 1.5회로 11위. 예. 그리고 드리블 돌파 2.3회로 4위. 그 드리블에 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또 이 선수의 강점이 볼 터치는 39.9회로 23위. 이게 그 공격수니까 아무래도 볼 터치는 많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8.8회로 분데스리가 1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김민재 선수가 평소에는 전진 수비 많이 하고 앞선에서 잘라내는 수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는 좀 박스 안까지 타수해서 박스 안에 들어오는 무한히를 커버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세리에 A에서 약팀들과 상대할 때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 경기 운영이 되겠네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박스 안에만 머물러 있는 선수가 절대 아니에요. 예. 이 선수는 도리어 정말 넓게 가져가거든요. 예.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도리어 중앙 지역에서의 볼 터치가 많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끌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예. 뭐 수비 진영에도 볼 터치가 많고 좌우가 거의 균형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그 구역별 터치 비율을 보면요. 중앙, 측면, 좌우 측면 그냥 다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상대를 끌고 측면으로 아니면은 밑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은 걸로 이선으로 빠졌을 때 카마다와 린드스트렘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골을 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마다가 분데스리가에서 7골 4도움 그리고 또 이제 공식 대회에서는 13골 4도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카마다의 득점력이 거기에 무한히 효과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 카마다가 골을 이렇게 넣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예. 원래 도우미에 가까웠는데 예. 이번 시즌에 득점원으로 바뀐 거고 린드스트렘도 28경기에서 10골 2도움을 그 공식 대회에서 분데스리가에서는 7골 넣고 있는 거거든요. 이선 공격수 2명이 7골씩 넣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기록인데 여기에는 무한히의 연계 능력과 공간 창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엔 무한히만 막아서 되는 게 아니다. 무한히를 쫓아가다가는 여기서 공간이 내주니까 김민재 혼자서 다 지금 뭐 믿고 할 수는 없다. 네. 조직 수비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무한히의 그래프를 보면 이 선수의 특징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선수 일단 뭐 기대 득점이 확실히 높죠. 예. 예, 기대 득점 그래프가 상위 96%, 86% 이렇게 나오고 또 볼 캐리가 예, 완전히 능력이 그 드리블과 볼 캐리의 강점이 있고 또 이 선수의 또 다른 강점이 바로 수비 가담에 있습니다. 네. 어쩌면은 맨유가 원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테나 감독이 원하는 예, 거죠. 디펜딩 임팩트가 85%에 달하고요. 예. 또 이제 디펜딩 인텐시티 이거는 얼마나 격렬하게 수비하냐인 거잖아요. 예, 그것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또 이제 상대 수비 진영에서 상대를 괴롭히는 거 그것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현대 축구가 원하는 완벽한 공격수에 가까운데요. 정말 탐나는데요. 다만 그런데 단점은 연계가 완전 능한 건 아니에요. 예. 이 선수가 도움을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이게 상대 수비를 끌어들여서 거기서 이제 찬스 메이킹을 만드는 데 능해서 기대 도움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서 그런 거지 막 패스 성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떨어져요. 그 되게 굉장히 도전적인 패스하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이 한 64%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요. 예. 또 공중볼에도 약점이 있고요. 예. 공중볼도 그래서 그래프가 상당히 낮게 나와 있는 거고요. 예. 경합은 다소 떨어져요. 187cm의 187cm의 키를 생각하면은 조금 더 그래도 경합 능력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여전히 어린 선수고 젊은 네.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 현재의 기세가 좋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팀 스타일 좀 살펴보면은 빠른 축구를 직접적인 축구를 많이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무한히 때문인 거죠. 예. 무한히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속공과 다이렉트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팀들보다도 가장 강하다. 그 축구를 가장 추구한다. 그 리즈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보다도 더 속공과 다이렉트 축구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다 원할 것 같은데 일단 맨유가 원한다면 다른 팀들이 경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있네요. 네. 근데 나폴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야죠. 예. 왜냐면은 세리아 팀들은 전체적으로 템포가 느린 편에 속하거든요. 예. 하지만은 분데스리가 팀들이 기본적으로 템포가 굉장히 빠른 축구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거기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는 굉장히 많은 영역을 커버를 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세리아 팀들은 템포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무아니아 프랑크푸르트는 거기에 극대화된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우를 신경을 쓸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미 조별리그에서 리버풀을 상대해 보긴 했지만 그 리버풀이 가장 좋은 상태 리버풀이 아니었다 보니까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실제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원하고 있고 꿈을 꾸고 있다면 이번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가 그런 프리미어리그의 도전에 있어서 본인이 좀 자신의 기량과 뭐 실력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최근 뭐 성적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최근 16경기에서 11승 3무 2패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뭐 패배가 도르트문트한테 패하고 또 이제 쾰른한테 패했는데 쾰른이 해당 시기에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무승부를 기록한 게 일단 더비 라이벌인 마인츠. 이건 예. 더비니까 예. 더비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또 이제 현재 분데스리가 4위인 프라이부르크 또 분데스리가 1위인 바이에른 상대로 무승부예요. 예. 그것도 원정에서 무승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무승부는 좋은 성과를 낸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프랑크푸르트가 현재 분데스리가 6위긴 한데 이 팀이 6위인 이유가 시즌 초반에 코스티치 관련 그런 것도 있고 하면서 전술이 계속 바뀌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토트넘 만나가지고 완패를 당하기도 하고 했던 거였는데 이후에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현재. 예. 양 팀의 부상 선수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큰 이탈은 양 팀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프랑크푸르트가 주장인 제바스티안 로데가 현재 그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죠. 바로 주말 그 브레멘하고의 경기에서 경미한 부상을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로데가 못 나온다면 조금 타격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프랑크푸르트의 예상 라인업인 건데 3-4-2-1 포메이션을 쓰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분데스리가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카마다와 소우가 중앙 미드필더에 서고 괴체와 린드스트렘이 공미에 서는데 카마다와 괴체가 위치를 많이 바꿔요. 그러면서 괴체가 후방 플레이메이커적인 역할을 하고 카마다가 침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물론 뭐 괴체가 이제 대사장애 때문에 2경기 연속 뛰기도 힘들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또 이제 중원 밸런스를 위해서 로데를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로데와 소우가 중원을 단단하게 구축을 하고 카마다가 조금 더 전진돼서 뛰었는데 로데가 부상이면 그걸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비적인 조금 불안 요소는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엔 좀 난타전의 양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나폴리 같은 경우에 앞서 표에서 보여드린 대로 라스파도리 선수가 빠지지만 이 선수는 이제 백업 공격 그렇죠. 교체 자원으로 뛰기 때문에 뭐 크바라첼리아, 오시멘, 로사노 혹은 뭐 폴리타노 혹은 뭐 시메오네 뭐 공격 라인 충분히 있어서 나폴리는 전력에 손실이 없다. 아무런 손실이 없죠 나폴리는. 미드필드는 치엘리스키, 로보트카, 앙기사가 주전 조합이고 올리베라든 마리오 후이든지 왼쪽 백 쓰고 나머지 빈민재, 라흐마니, 디로렌초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메렉 골키퍼까지인데 지금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 나폴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후스코드닷컴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유럽 매체들은 나폴리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네요. 그럼 후스코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 뭐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가 1위 바이에른과 승점 5점 차 6위다. 6위여도 승점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리고 최근 홈에서 5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번 경기가 또 프랑크푸르트 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프랑크푸르트도 잘하고 있는데 나폴리가 더 잘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나폴리는 23라운드까지 기록할 수 있는 최대 승점 69점 중 단 7점만 잃었다. 그중에 잃었던 것 중에 큰 게 인테르와의 경기 3점 잃은 거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이긴 거예요. 그럼 2무 1패니까요. 나머지 다 승리예요. 그리고 세리아 역대 최다 승점에 도전하고 있는 팀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리버풀과의 조별리그 원정 최종전 그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승을 거뒀다. 그리고 그 경기는 이미 16강 확정한 가운데 솔직히 3골 차로만 앉으면 1위가 확정되는 거였거든요. 다만 근데 그때 그래도 주력들을 내보냈었어요. 그러긴 했죠. 근데 어찌됐거나 그 치열함이나 긴장감이나 이제 절박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리버풀이 좀 더 이제 절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패배는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크푸르트는 2차전을 앞두고 일종의 2점을 얻기 원하겠지만 이건가 뭐 승리라던가 무승부를 원하겠지만은 그들은 현재 극도로 자신감이 올라가 있는 나폴리를 상대로 어떤 일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스코어를 보면은 나폴리가 굉장히 강한데 프랑크푸르트도 좋으니까 접전 끝에 한 골 차 정도로 지겠지. 그리고 너네들도 골은 한 골 넣겠지. 무한이가 있으니까 한 골은 넣겠지만은 나폴리 공격을 프랑크푸르트 수비가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요.
예. 결국은. 그래서 독일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나폴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냥 예. 프랑크푸르트가 정말 지금 잘하는 팀이긴 하거든요.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 팀이 기본적으로 수비 쪽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힌터레거가 결국 그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예. 나서 하세베는 이제 많이 내렸고 물론 야키치가 떡상해주면서 중앙에서 조금 조율사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경험이 부족하고 은디카하고 투타는 대인 수비는 좋은데 이 선수들이 실수가 좀 많고 네. 옆에서 지휘를 못 해주면은 망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저는 그 프랑크푸르트 수비에서의 최대 단점이 오른쪽 센터백인 투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여기가 바로 흐비차가 공략하는 지점이거든요. 예. 결국 흐비차한테 고전하면서 저는 뭐 2대3 스코어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1대3 스코어도 나올 수 있고 나폴리가 다득점 경기를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다만 무실점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무한희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공격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무한히, 카마다, 린드스트램 그리고 예. 또 이제 괴체의 플레이메이킹까지 공격은 정말 잘 되고 있는 팀인데 이걸 김민재가 또 무실점을 막아낸다?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맨유나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나 이런 스카우트진들은 이 경기 분명 볼 거예요. 그렇죠. 리버풀도 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무한이와 김민재를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완승을 거둔다? 그럼 김민재가 완전히 주가가 더 떡상하는 거죠. 그렇죠. 더 치열한 경기가 벌어질 거고 연봉도 더 높게 네. 획정이 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경기 후 분석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